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라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계시는 세 분 교수님들을 모셨는데요. 올해 플라자 프로젝트 2021년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또 플라자 프로젝트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상황하에서 우리 한국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에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플라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지금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플라자 호텔에서 그 겨걸로 모여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서 줌으로만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 그래도 같이 이렇게 뵙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소개하고 네. 자기소개를 좀 한 번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고요. 그리고 미중정책연구소 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래는 중국 외교안보 쪽에 이제 집중하다가 요새는 미중 전략경쟁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립외교원의 전봉건 교수입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 그 중에서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군축 비확산 문제, 한국 외교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15년은 정부 안팎에서 좀 더 일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범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국제문제연구소 복합안보센터장으로 이제 연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러시아, 유라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메가아시아, 그리고 비교지역 연구, 지역주의, 지역통합과 관련되어진 연구들을 요즘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이 기회가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데 청취자들께도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자 프로젝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우리 한반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좀 연구해 보자라는 어떤 싱크탱크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왜 이 플라자 프로젝트 모임을 만들게 되셨고, 또 플라자 프로젝트 모임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라자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하게 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장밋빛으로 보였고, 우리 남북 관계도 참 좋아졌고, 북미 관계도 사실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서로 교류가 진행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그 뒤에 다가오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먹구름이 우리는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그 서로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고 대화도 거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적어도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그리고 외교, 안보, 북한, 경제 이것들 총망라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여기 계신 두 분이 또 뜻을 같이 모아주시고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2019년 1월 19일부터 플라자 호텔에서 모임을 처음으로 가지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플라자 프로젝트냐고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우리 모임을 처음 가지고 계속 모임을 해온 곳이 플라자 호텔이다. 그렇죠. 그래서 플라자 프로젝트다라고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플라자에서 모였다. 뭐 맞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 두 달마다 이제 홀수달 세 번째 토요일마다 한 3시간 정도씩 이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 경제, 과학 군사, 대북 관련해서 그때그때 가장 주요한 주제들을 이제 잡아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토의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보수든 진보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서로 얘기해보고 논쟁해보고 거기서 같이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의 문제의식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저는 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서로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성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시적인 것이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책입니다. 우리가 신국제질서와 한국 외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논의한 그 결과들을 여기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이제 책으로 출판됐고요.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프로젝트가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대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외교, 안보, 경제 이제는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대전략을 사실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준비가 아직도 부족한 생각입니다. 각 대선 주자들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서로 돕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선 주자들에게 나온 어떤 비전이나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보관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이제 대통령들께서 사실은 대선에 이제 외교 안보 분야가 별로 이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못 쓰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돼서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거나 어떤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그것을 전혀 활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네. 그런 어려움들, 사람 쓰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냥 충성 기준으로 이 그 외교안보 분야도 그렇게 사람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 우리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모든 게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엄중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타게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계속 그와 관련된 이제 고민들을 계속 같이 나눠서 해왔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5개 정도의 동영상을 이제 찍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대선 주자들에게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 안보, 국방,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담당하실 분들에게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25편 정도를 찍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작년에 저희가 한 20편 정도의 동영상을 또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플라자 프로젝트를 쳐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우리 전문가들이 동영상을 찍은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데 공헌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프라자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주셔서 처음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나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나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문제가 이 국제 질서와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두가 연결이 되고 또 미국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상이 되면서 이런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상황 하에서 지금도 대선 국면에 후보님들이 내놓는 정책 방향이나 토론의 대부분의 어젠다가 사실 국내 문제에 상당 부분 매몰되어 있지만 이 매몰되어 있는 국내 문제는 대부분 다 국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이라는 이 거대 변수들과 어울려져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뜯어서 볼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수냐 진보냐라는 어떤 이념 논쟁이 아니라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미래의 어떤 전략 방향에서 우리 프라자 프로젝트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도 얻은 것 같고요. 또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제언을 던짐으로써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식견이나 본인의 어떤 이해도를 높여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외교안보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죠. 나의 생활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한 100년 이렇게 시간을 놓고 보면은 우리 국민, 국가의 운명 생활을 과연 좌우한 것이 무엇인가? 가령 구한말에 대응을 잘못해서 뭐 강제 합병이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남침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뭐 그 이후로는 이제 한국이 현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도적인 한미 동맹의 영향하에서 한미 동맹이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북한이 핵무장을 했죠. 일본은 또 우리와 좀 더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옛날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렇게 관대한 그런 미국이 더 이상 아니죠. 중국은 누구나 이 세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강대국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패권 국가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뭐 러시아도 이제 망해서 우리는 저 먼 나라의 나라로 갔는데 러시아도 다시 부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우리나라는 과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아니면 50년 전에 있었던 엄청난 국제사회의 소용돌이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 뭐 국민들 모두가 다 외교안보를 연구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국가적 역량이 외부의 환경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좀 더 많은 역량이 집중되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라자 프로젝트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큰 한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국가의 그 전략을 세우는데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저만 듣기에 너무 아쉬운 내용이라서 사실 제가 우리 김은 교수님께 요즘은 책을 좀 많이 안 보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좀 일반 국민도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그랬었죠. 올해 이제 시즌 2021에는 좀 본격적으로 한 25편, 25편 정도 제작을 한번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상상력소에서 보통 책을 쓰거나 논문을 써서 이렇게 알렸는데 우리 최영진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의외로 이 분야에서 그전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좀 자극적이거나 자신의 어떤 그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혹은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의견을 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정론이라고 나름대로의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올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미국 대선이라는 또 재미난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전부터 미국의 대선 결과 이후, 그래서 이제 바이든 당선되고,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 전략 경쟁 시대의 어떤 우리의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는데,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한국을 좀 중간국이라고 좀 평가하시고, 또 중간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 좀 색다른 좀 의견을 내주시는 우리 또 신범식 교수님께서 중간국이라고 왜 평가하시는지, 또 도대체 중간국 외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냈던 그 올해 나온 출판은 오래됐군요. 오래된 그 신국제 질서와 한국 외교 전략. 이제 중간국 외교라고 하는 파트를 일부러 좀 집어넣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다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견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견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그동안 여러 면에서 국력이 신장되어져서 뭐 GDP나 이런 경제 규모로 보면은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또 뭐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기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력이 신장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대통령께서 유럽을 순방하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었던 그 중요한 협력의 단계 중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또는 전략 협력의 관계라는 것들을 맺는데 보통은 한국이 을이 되고 아주 강한 강대국들이 갑이 되는 형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한국이 갑의 위치를 차지하는 모양새를 분명히 갖췄거든요. 그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한국의 강화 이제 그 커서 우리도 글로벌한 수준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지구적인 이 정치 과정에 기여를 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 의식 속에서 보면 중견국이라고 하는 외교의 관점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편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가 한쪽에서 있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판이한 형태의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지구적 수준에서 초강대국들이 충돌을 벌이게 될 경우에 이 분명한 세력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세력이 부딪히는 지점을 우리가 흔히 지정학적 단층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걸쳐진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 국가의 힘이 세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 있다고 하면 미중 사이의 경쟁 속에서 그 사이에서 오는 압력들을 결국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있는 거고 또 강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지정학적 단층대 상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간국이라고 정의를 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협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들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중견국과는 좀 차별화되어지는 중간국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중간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포괄적으로 해서 네. 그 속에서 한국에 적합한 외교 전략으로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훈 삼는다든지 좀 참조해볼 만한 사례가 없겠는가 뭐 이제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책에서 중간국 파트를 기획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것을 조금 한 단계 더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중간국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 그리고 외교적인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패턴을 분류하고 한국의 적절한 그 중간국 외교의 요건들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을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 기획에 이제 인풋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올해 또 신범식 교수님의 이 중간국 외교 전략 업그레이드 버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프라자 프로젝트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견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한국이 이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글로벌 모든 그 경제 구성 국가들 간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면서도 사실은 최근에 일어났던 뭐 반도체 사건, 반도체 뭐 쇼티지 사건이라든가 이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모두가 연결돼 있어서 경제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는 다 국제 질서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중간 지대에 있는 뭐 중간국, 낀 나라 이들이 어떠한 선택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난번에 몇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해주셨고 그럼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첨예한 이론 그 이념 사이에서 A가 맞냐 B가 맞냐가 아니라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사실은 국민적인 이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좀 하나된 단결된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성을 잡고 견지할 수 있도록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국민의 한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프라자 프로젝트가 주는 의의가 좀 있지 않나 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중간국이라는 말을 어쩌다가 제 나름대로는 찾다 보니까 끼인 국가 이런 말을 우연히 쓰게 되는데 조금 말은 조잡한데 그래도 조금 더 직관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끼인 국가는 한때 우리 정부가 우리는 미중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있는 끼인 나라는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북이 될 수도 있는 뭐 양쪽으로부터 얻어맞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견뎌서 현재는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저는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동네북이 되지 않고 러브콜을 받는 입장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엄청난 차기 정부의 중요한 이제 주제가 저는 이제 대전략을 채우는데 엄청난 큰 이제 숙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한미 동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한중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할 것인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중간국 또는 끼인 국가들이 잘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모든 국가가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상당한 해칭 전략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유연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선명한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이상하게 그 역사적 경험으로 해서 뭔가 선명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뭐 동남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미중 경쟁 사이에 강등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뭔가 자기 이속을 챙기는 국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칭 전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귀중한 재산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중 관계를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어떻게 한중 관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전문가들 같이 고민해야 되고 차기 정부는 더욱더 고민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같이 전략 경쟁을 하면서 그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또 아마 그 힘이라든가 영향력의 정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지금 대선 주자분들의 어떤 큰 거기 나오는 정향들을 보면 그 과거에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기 이전의 시기에 가졌던 어떤 사고들 혹은 그 어떤 그런 감성들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적용시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새로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사고와 대응 전략이 기존의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그 어떤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사고, 발상, 그다음에 어떤 대응 전략이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이제 줄서기를 요청받아서 선택을 하면 그 줄서기가 이루어진 진영 안에서 경제, 안보, 외교,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 내부에서 해소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얼라이언스 진영대로, 안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진영대로. 그런데 지금 21세기 이 세상은 글로벌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 그다음에 국가 간의 협력 관계 이게 여러 다층적으로 함께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진영으로 줄서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칼같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오죽했으면 이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저는 그 패러독스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냉전적 사고로 보면 안보적으로는 충돌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막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냉전적 사고인 거죠. 그러나 21세기에서는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외교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기술,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미래를 향한 그 동맹, 그리고 또 새로운 시민사회 수준의 교류, 환경, 에너지 뭐 이런 모든 분야가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줄서기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사고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최적의 컨비네이션을 찾아낼 것이냐는 싸움이니까 이것은 단순한 1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훨씬 높은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과제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외교안보를 선택의 문제, 줄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찾아나가는 다차원 방정식
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죠. 그 1차 방정식이랑 네. 4차 방정식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해야 됩니다. 선택이 없어요. 거의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최소한. 이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제작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미 이제 대선인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선 시즌이라고 보면 차기 20대 정부가 준비해야 될 이 외교 안보 통일 과제 우선순위 혹은 어떤 것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세 분이 좀 공통 질문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주신다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좀 생각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뭐 북한 문제, 남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만은 북한 문제도 우리의 뭐 중대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못지않게 미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미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일본 문제가 또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는 또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뭐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 통상, 그렇죠. 과학 기술, 우리 사회 문화도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 전문가, 뭐 중국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 일본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은 조금 좀 복합적인 국가 전략, 좀 하나의 통합된 국가적인 대전략의 컨셉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분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북한 문제 하나만 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 미국 줄 쓰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면 초과가 아니고 오면 초과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된 일관된 외교 안보 통일 하나의 통일 전략 컨셉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정신분열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대응을 하다가 다른 걸 놓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복합적인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만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좀 우리의 위치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좀 취약한 측면은 국내에서 남북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나눠져 있고 미중 관계,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줄 것인가 중국에 줄 것인가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굉장히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전문가와 정치 쪽에서는 외교안보의 컨셉을 좀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과 같이 좀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의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의 저는 오늘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현 단계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전략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뭘 하나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겠는데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이라고 하는 컨셉을 좀 우리 외교 안에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구적 수준에서 지구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양자 관계와 지구 정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구적 수준에서 지구적 그 수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란 차원에서는 이 지구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미중이 전략 경쟁을 벌이더라도 지역별로 나타나는 전략 경쟁의 양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유라시아에서, 또 남아시아에서, 또 유럽 지역에서 각각 이 경쟁의 양태가 굉장히 달리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동북아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보편적인 미중 경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구분해내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유라시아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게임은 동북아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거기선 도리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그리고 또 중동에서는 유럽 같은 지구의 또 다른 강력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이제 그 지구적인 의미의 경쟁의 성패를 가르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역 전략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잘 그 목표를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국방 정책 그리고 남방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 아시아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잘 종합하고 그것을 우리 외교 안에 정초시키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음 이 영상 가운데 메가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좀 제안해 보고 싶은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미리 또 광고하시네요. 네, 이제 광고를 해서 좀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교수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선 주자들께서 너무 쉬운 답을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단선론적인 어떤 논리나 아주 명쾌한 해법은 해법이 아닙니다. 현재 이미 다른 분들이 하셨듯이 지금 4차원, 5차원적인 지금 이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그러면 신중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서 그 문제를 이제 다뤄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차기 5년은 향후 대한민국 5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무역 6대 국가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력은 10대,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도 세계 6위라고 하면서 최근에 선진국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입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외교안보 사고에 있어서는 과연 그 수준이 되는가? 우리는 항상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아니면 편승하거나 그런 사고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국으로 정말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전봉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래북이 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지금 가름길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주자들께서도 이에 대한 정말 절박한 어떤 위기의식, 그 다음에 어떤 해법이 없으면 저는 제발 대통령 나오시지 말라고 사실은 권하고 싶습니다. 네, 플라자 프로젝트 2021 저희들의 어떤 기획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대선 주자들 준비 안 됐으면 나오지 말라. 그리고 사실은 너무 쉽게 단답형으로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나 통일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 저희가 사실은 옵저버로서 이 외교안보 국방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좋은 기회에 이 플라자 프로젝트에 조인을 해서 들으면서 느껴왔고, 들으면서 또 절절하게 가졌던 생각은 결국은 어떠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일 것인가. 그것은 나를 지지하든 나를 지지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 오늘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현재 위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상을 갖춰갈 수 있고 갖춰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비전을 주는 지도자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미중 전략 경쟁 상황 하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실 이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25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자 프로젝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